세계 방송 장비전이 라스베가스에서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소위 이제 방송통신융합의 시대에 새로운 동력이라고 할까 또 우리 성장 동력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방송 기술 또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오게 됐고 이제 그거는 차에 여기 이제 들려서 아틀란타에 저기 우유재 회장님하고 또 그 초대 말씀이 계셔서 아틀란타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와보고 싶었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아틀란타 조지아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동포들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도 가장 많은 주 가운데 하나잖아요. LA, 뭐 뉴욕, 아틀란타 이런 것 같은데 우리 동포들의 사회적 지위라고 할까 관심을 좀 갖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아 자동차가 여기 이제 투자를 하고 여기 생산을 하고 있는데 또 알라바마인가요? 거기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런데 리콜 사태는 이제 한국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빨리 리콜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여기 운전면허 교환 문제는 여기 박 의원 아까 그 저녁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참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하고 한국과 미국 특히 이제 아틀란타와의 교류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지금 뭐 다 알다시피 지금 남북 문제가 상당히 굉장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의 차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의 관심, 한국 그 안보와 경제에 대한 관심을 좀 환기시키는 노력 그런 거에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뭐 인터넷으로 본 거지만은 이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고 북한에서 이제 됐는데 어떻든 지금 이제 북핵 문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런 극도로 지금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든 이제 우리도 좀 자제를 하고 또 미국과 중국 이 남북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그 열강들의 노력이 좀 기여하고 또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임박해 있고 또 한중 정상회담이 아마 열릴 거로 보이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이제 북한의 저런 여러 가지 태도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그쪽이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북쪽의 핵을 포기시키는 노력과 함께 대화를 병행하는 지금 한국 정부, 박근혜 정부의 노력을 좀 저는 이제 평가하고 또 지지하고 그런 노력과 함께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미국 조야의 관심을 좀 촉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4일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의 발단이 북한의 여러 가지 발언 또 행동 이런 것들에 촉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을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뭔가 이렇게 좀 쿨다운 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정치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대북 특사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야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많은 준비가 필요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오랜 관계와 우정으로 볼 때 준비 없이 만나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관계가 이미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중 관계도 발전할 수 있는,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핵 이후에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개 외신을 통해서 보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중국의 태도가 기존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모습을 띠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중국 인민들, 특히 중국의 네티즌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해온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중국 정부도 이렇게 가볍게 보기 어려운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한중 정상회담을 5월 이후로 미룬다면 그때까지 굉장히 지금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의견의 교환, 그게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 교환을 좀 더 긴밀하게 하고, 그래서 북한도 이렇게 좀 냉각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저쪽을 자극하는 노력,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 특히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혼선이 있었고, 또 의외로 좀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실수라고 할까, 혼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게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남북 문제를 처신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침착하고 또 냉정을 잃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든 보수의 강력한 지시를 받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를 또 해나가면서 또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남북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제 지금 기존의 정치가 너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지금 끼치고 있고,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국민을 뭔가 계도한다고 할까, 계몽한다고 할까, 그런 자세를 가졌고, 또 국민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 생각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정보의 양이나 지식이 정치인들 못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쌍방향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또 실시간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 발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방송국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죠, 그동안에.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큰 반향이 있거나 인기를 모으지는 못했지만은 상당한 실험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지금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대선을 졌지만은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시각이라고 할까, 애정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뽑히고 새로운 인물들이 선택되는 그런 되고 난 이후에도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고, 또 국민들이 대안의 정당으로 민주당 생각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참 어려운 상태가 초래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지난 우리가 짧게는 3년, 짧게는
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길게는 2003년 그 민주당 분당, 열린우리당 창당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 노선, 정강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에 지금 천착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로서는 이런 정치 생명을 걸고 뭔가 당이 나갈 방향을 정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제 책 한 권 정도 되는 분량의 이제 대선 평가서와 그리고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논의, 최근에는 당의 정강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비교적 언론이나 그 당원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이 방향을 계속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밀고 가면서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에 반영되도록, 또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제 야권의 정권계 개편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떻든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변화가 이루어지어서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을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단계까지 혁신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제 역할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신당을 창당하거나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그거 다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현실 정치의 벽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게 아니고 민주당 입당까지 고려하는 그런 면에서는 역시 이제 신당을 창당하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인식을 했구나. 그런 면에서는 좀 패배감이라고 할까, 좀 여러 가지 난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고, 그러나 이제 민주당 입당이라는 것이 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태에 대한 패배적인 인식, 좌절감 같은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개인은 뭐 역시 이제 준비가 부족하고 또 현실 정치에 들어와 보면 뭐 난관이나 그 어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이 있겠는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은 한국 정치에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바람이나 요구를 받아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현상의 그 본질을 민주당이 받아 안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이 야권의 올바른 정계 개편의 방향이 되고 한국 정치의 큰 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나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합리적인 우리 국민들의 사고에 합당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고는 집권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무슨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글 쓰면은 당에서 뭐 굉장히 뭐 미워하거나 뭐 비난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글을 썼지만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거나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 이런 거 비판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정적인 뭐 댓글이나 트위터에 누가 올렸다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제 의견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죠. 여론조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당이 노선이 너무 좌로 가지 않고 뭔가 중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나, 우리 당이 뭐 이런 분파 내지는 개파 청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제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적시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당원들과 국민들은 아마 제 견해에 80% 이상은 동의하지 않겠나. 제 견해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민주당에 대한 생각은 저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 극단적인 여러 가지 생각, 극단적인 좌와 우를 제외해놓고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제 견해에 동의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5월 4일날 보면 알겠지만 저와 같은 견해를 갖는 분들이 당의 주류가 될 겁니다. 최고위원도 그렇게 되고 당대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또 우리 당원과 대의원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있고 더 크게 절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 살아있었다,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시다 했을 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동안 1년 지난 대선 때 범한 태도, 또는 지난 10년 때 가졌던 그런 좌우 편향들에 대해서 동의하셨겠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보수의 편에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노선으로부터 이탈한 데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무상급식이나 또는 뭐 의료 문제나 뭐 보편적 복지나 이런 데서 좌의 편향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그런 좌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종북은 우리가 무슨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뭐 무슨 박근혜나 누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논리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과 무비판적으로 연대하려는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식에 대해서 이탈했다고 봐야지 그냥 좌냐 우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또 뭐 한미동맹의 해체나 주한미군의 철수나 FTA의 전면 폐기나 뭐 일대 99%의 그런 그 분열의 정치나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의 눈으로,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 그게 무슨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대보다는 반발짝 진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때보다는 뭐 훨씬 더, 이를테면 뭐 복지 문제나 또는 뭐 보육이나 또는 의료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반발짝쯤은 우리가 좌쪽으로 가서 이제 국민들의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중도 진보보다는 중도 개혁보다는 중도 진보의 노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쓰고 있죠 제가. 그렇지만은 중도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중도를 버리면 우리가 집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 면에서 통합진보당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계급 정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은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중도 진보 노선 정도를 가지고 가면은 대체로 다음에 우리가 집권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시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패배해서 아프지만 우리가 우리를 다듬고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을 벌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새로운 인물의 출연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고, 그리고 또 지금 기존의 인물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음 5년에는 어떤 형태든 야권이 승리할 것이고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최소한도의 것만 정비하면 다음은 우리한테 정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관성을, 문제점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최소한의 인물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야당한테 표를 달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등을 기대는 그런 반사 극부의 정치를 해서는 절대로 집권 못한다고 생각하죠. 미국의 공화당이 민주당의 정책을 가져가고, 민주당은 또 공화당의 정책을 가져가가지고 둘 사이에 정책의 차별성이 없지 않냐, 그런 이제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진보 회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대선 때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겠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은 비슷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겠나. 또 분배를 강조하고 성장의 문제, 지금은 성장과 분배를 다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장 회기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저쪽에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누리당이 소위 우리가 갖고 있는 진보를 따라오기 어렵고 또 우리가 새누리당의 보수를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새누리당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가지고 있던 성장과 그 안보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확실하게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권한다고 하면서 나라의 성장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저분들하고 얘기해보고 싶은 얘기가 그렇지만 성장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야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은 관심이 없고 성장률이 2%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기가 막히죠. 지금 미국의 성장률과 우리가 버금버금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야당은 안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집단처럼 비춰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국민들이 권력을 정권을 맡기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성장과 안보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또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또 복지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그런 강력한 그 뭐라고 할까 진보 노선을 또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우리의 차별성이 없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금은 맞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별성은 분명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경제 이거는 뭐 제가 뭐 책에다 다 쓰고 뭐 지난 몇 년 동안 주장했던 거하고도 일치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부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 또 정보통신부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지난 5년 동안 해왔는데 그걸 다 정상으로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하시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새누리당이 그런 이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만한 고민이 내면화되어 있고 그것을 밀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겠는가? 말의 성취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향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토목 일변도에, 성장 일변도에, 또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처방 일변도에, 또 실용기술이나 산업기술 일변도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가 원천기술, 또 소프트웨어, 또 창조산업, 또 이런 그 근본적인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의 문제, 생태환경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은 없어서 불안한 그런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잡았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야당이지만 도와주고 격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를 싫어하고 왜 이렇게 야당이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걸 정말 사약을 마시는 심정으로 뭔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제가 뭐 대통령이 되거나 제가 무슨 뭐 서울시장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되고 야당이 쓰지 않으면 또 여당이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런 심정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가능한데 첫째는 뭐 정부조직법 같은 거 빨리 통과시켜 주자 그런 얘기는 참 보기에 따라서 해당 행위 같은 그 적전 분열 같은 거였지만
나는 그렇게 했어야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 갖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잘하는 것들을 먼저 칭찬해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 70%는 그 여당이 잘하는 걸 좀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서 반대는 30%만 갖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야당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 단호한 태도와 이 지금 대화 노선을 같이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하고, 또 박 대통령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야당의 입장에서 그냥 겉으로만 성공한다 이런 거 하고 실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가 하는 생각을 저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다 진정성이 왜곡해서 여당도 김영환 의원이 하는 얘기는 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구나, 또 국민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고, 야당도 조금 쓴소리가 되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길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